답이 안락사밖에 없는 병이라 해서 이렇게 못 걸어도 되니까 그냥 오래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낯설어지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도 없던 단짝 친구도 예전과 달라진 나를 멀리하려 합니다. 원두는 요즘 들어서 계속 놀자고 부르는데 우리가 계속 무시.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몸, 그리고 일상. 대체 녀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리 잃은 게 원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에 새나개의 문을 두드린 오늘의 가족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신청하셨죠? 네. 애들 네, 여기에 있어요. 다른 때와는 달리 고요한 집안. 혹시 누구 때문에 신청을? 이 친구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가족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리원두 보호자고요. 김은영입니다. 네, 저는 보리원두 할머니입니다. 저는 보리원두 이모 남소영입니다. 자, 딸 주지수, 아니 진은수까지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고요. 5년째 동고동락 중인 반려견 원두와 까만 눈망울이 매력적인 보리,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낯선 외부인의 방문에도 고요하기만 한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반려견 원두의 걸음걸이. 원두 이거 줄까? 간식 소리에 저 멀리서도 잽싸게 달려오는 보리와 달리 원두는 앞발만 사용해 겨우겨우 힘겹게 내딛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물 먹으려면 집에 또 이렇게 와요. 아유, 딱해라. 이 뒷다리를 못 쓰는 모양인데요. 앞발로만 버텨서 지금 막 앞발이 다 까지고 그래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지. 나 지금 후지마 병. 네. 한 달 만에 후지마비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날까지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18일 날에 아침부터 원두가 헥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랑 언니는 모두 나가 있는 상태였고 엄마가 저녁쯤에 원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계속 주저앉는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애가 아예 후지마비가 와서 아예 못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뭐 그러니까 저희가 안 순간으로는 거의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마비가 시작된 거니까 저희는 뭐 대처 방법이 없었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원두의 갑작스런 마비 증상. 마비가 오기 전날까지 신나게 뛰어놀던 원두. 하루아침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봐봐, 이렇게 앉아있어. 어떡하냐. 에휴, 얼른 병원에 가봐야지. 이렇게 꼬집으려는데 여기는 이렇게 온잖아. 그쵸?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뭐, 이거 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밑으로 감각이 없나 봐요. 더욱 답답한 건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원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물리적 큰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척수에 출혈이 생겨서 염증이 생긴 것 같다. 그냥 그 정도의 소견이었어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일단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척수연화증을 말씀하시고 사람으로 치면 루게릭병과 유사한 척수연화증. 마비가 전신으로 진행되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인데요. 당시 안락사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답이 안락사밖에 없는 병이라 해서 저는 원두를 너무 쉽게 보내버릴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됐어요. 다행히 원두의 마비가 척추에서 멈춰 최악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하반신 마비는 되돌릴 수 없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척수 연화증이 아니란 판정을 받고
그냥 원두가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안심이 됐어요. 원두를 안 보내도 되니까.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를 얻은 원두. 열심히 재활 치료도 받으며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응가했어? 응가했냐? 아이고 응가했네. 아이고. 원두의 하반신 마비 이후 가족의 일상 역시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혼자서 하던 대소변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진 상황. 하지만 가족들도 처음 겪는 일인데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장애견을 돌보려니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 갈고 채워줘야 하는 기저귀는 할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하고 이거를 그냥 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나름 가장 최적의 상태로 고안해낸 방법인데 근데 아이한테는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조금 그것도 걱정이긴 하거든요. 앞에 네네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 척추나 이런 데 눌려가지고 그냥 놓고 갈긴 너무 어려워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 녀석은 또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하면 압박 배뇨 네. 이렇게 하면 나와요. 스스로 소변을 누지 못하는 원두를 위해 방광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직접 짜줘야 합니다. 이게 보통 대변을 보면 해요. 아니면 저희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텀이 있으면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갈고 혹시 출근하기 전에 봐서 싸고 있으면 또 갈고 그다음에 동생이 알바 갔다 와서 아침 알바 갔다 와서 갈고 원두가 언제 대소변을 볼지 몰라 밤낮 없이 번갈아가며 원두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가족들. 보통 하루에 8번 이상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름의 애를 쓰곤 있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 걱정이라는데요. 시그널도 없고 그냥 주로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게 되었고 기저귀를 채우니까 또 문제는 이제 밀고 다니니까 엉덩이는 다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털이 막 약간 뭉치는 것처럼 되더니 그 부분을 떼니까 털이 쑥쑥 빠지고 피가 나고 아이고, 이 엉덩이가 빨갛게 부었네요. 머리도 이게 털이 빠진 상태라. 일반 똥 싸면 나는 냄새랑 조금 다르게 약간 비릿한 게 조금 나와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뒷다리를 대신해 엉덩이를 바닥에 쓸고 다녀야 했던 원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원두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 보호자의 하루 일과도 원두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눈 뜨면 원두를 가장 먼저 케어하게 되고 출근하고 나서도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서 원두의 안부를 주로 묻게 되고 그리고 야근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과 약속이라거나 그런 건 이제 할 수 없고 일단 무조건 집으로 오고 다음 날 큰따님이 출근을 하고 나면 원두의 보살핌은 어머님과 동생의 몫이 되는데요. 한 달 만에 무려 5kg이나 빠진 원두. 그런 녀석을 위해 어머님은 몸에 좋다는 영양식을 매일 챙겨주십니다. 짠내를 좀 빼내야 되니까요. 이렇게 담가놨다가 지난해 결혼한 큰딸과 살림을 합치면서 원두와도 함께 살게 되었다는 어머님.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원두와 함께 지내면서 달라지셨다는데요. 또 인간이다 보니까 저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럽고. 얼마나 저기 부리가 뛰어다니면 얼마나 뛰어다니고 싶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살으려고 하는데 조금 안쓰러워요.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는 것 마냥 저렇게 쳐다보네. 이렇게 있을 줄 알고. 어머님이 영양식을 준비하는 동안 동생은 얼마 전 제작한 원두의 휠체어를 꺼내는데요. 아직은 휠체어가 낯선 원두를 위해 하루에 조금씩 연습 중입니다. 아 이게 휠체어예요? 네, 이게 휠체어예요. 자, 원두 많이 먹어. 보리 이쪽으로 와. 보리. 잘 먹는데 보기 좋으시죠? 네. 저렇게 아프고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유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휠체어에 기대어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휠체어 계속 하루 종일 태워놓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또 안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이거 오래 타면 힘들어해요. 약간 기댄다고 해야 되나? 기대거나 이렇게 알아서 엎드리고 헥헥. 갑작스런 변화에 우리 원두도 적응해야 할 게 많이 생겼는데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장애 이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다 보니 잘 놀지 못해 우울할 때가 많다는데요. 늘 저렇게 누워 있거나 창밖을 보거나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뭘 던져서 뭐 물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저렇게 하면 둘이 막 뛰어다녔는데 예전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갔을 텐데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도 놀고 싶어요. 이렇게 덤비는데 보리가 쳐다보질 않아. 우리랑 놀아, 보리야. 우리야, 보리랑 놀아. 달라진 건 또 있었습니다. 원두의 단짝이었던 보리의 행동. 둘 사이에 트러블은 전혀 없었어요. 너무 막 서로 없으면 하울링 할 정도였지 있어서 문제될 거 전혀 없었는데 근데 아프고 나서는 완전 무슨 그냥 진짜 관심 없는 인형 보듯이 보리! 지난 5년간 매일 함께 다니고 함께 잠을 자고 늘 함께였던 두 반려견. 둘도 없는 단짝이었는데요. 그런데 원두가 아픈 이후 외면하기 시작한 보리. 그런 보리에게 불편한 몸을 이끌며 원두는 힘겹게 다가가 보지만 그럴 때마다 보리는 원두를 밀어내고 맙니다. 달라진 원두의 모습이 보리도 낯설어서일까요? 멀어져 버린 둘 사이. 그 병원에 태어나고 나서부터 돌아오니까 원두가 앉았던 자리에는 절대 막 냄새도 안 맡고 그냥 앉지도 않고 심지어 원두가 마신 물컵에는 입도 안 대고 그냥 아예 그냥 마치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그냥 투명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 무시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된 것도 충격일 텐데 유일한 단짝 친구마저 멀어졌으니 원두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야? 산책하고 싶어? 산책 갈까? 원두, 원두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 위해 나온 산책. 내려와 볼까? 옳지. 타보자. 원두? 산책을 위해 휠체어를 착용한 원두. 그런데 왜? 원두야. 왜? 보리가 없어? 보리가 없어? 보리 있으면 되게 잘 다니거든요. 보리 쫓아서. 그런데 원두. 원두야, 보리 필요해, 보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보리와 같이 했던 산책. 보리 오라고 해? 왜? 하지만 이제는 원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할 수 없게 됐는데요. 아프기 전엔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프고 나서는 따로따로 나오면 이렇게 그냥 한 바퀴만 돌거나 근데 보리랑 같이 나오면 또 막 너무 막 걷고 싶어서 막 같이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조금 달라진 보리라도 원두는 그저 좋은가 보네요. 원두
가자. 보리한테 갈까? 보리한테 가자. 보리한테 가자. 보리한테 가자. 이게 되게 솔루션이 필요한데 새나개는 이런 애들은 사실 못 봤거든요, 그동안. 정말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이 주로 나왔지. 이건 사실 문제 행동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서 원두에게 맞춤형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끔 선생님 꼭 좀 도와주세요.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이거 되게 많이, 이미 이것도 되게 훌륭해진 것 같아서. 그래요? 단짝이었던 두 반려견은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후지마비가 된 원두. 그 진짜 원인도 밝혀집니다. 언제요? 잠시 후 2부에서 리모컨 건들지 마라 손모가지 날아간 게